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주체사상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주체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성이 주체사상의 핵심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이노우에 슈아치 교수는 주체사상을 사랑과 통일의 실천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주체사상의 핵심이 뭐라고 정리하냐면 인민대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북한은 주체사상의 근본 원천은 김일성 주석이 내세운 이민이천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일성 주석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해서 이민이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한 생을 쥐었자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인민을 강조한 거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정식화했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노동신문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정치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짧게 함축해서 구호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점을 들면서 주체사상은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인민대중 중심의 사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991년에 김남주 시인이 낸 사상의 거처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책 제목과 똑같은 제목의 사상의 거처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당시 소련이 붕괴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방황합니다. 대안으로 생각했던 사회주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진보운동을 해나가야 되냐 방황한 거죠. 김남주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이 붕괴하는 걸 보고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시집을 통해서 나오다가 이 사상의 거처라는 시에 이르러서 김남주 시인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노동자를 따라서 집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노동자들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김남주 시인이 이제 나는 알았다. 내 사상의 거처가 어디여야 하는지. 그것이 어딥니까? 그게 바로 노동의 대지이고 광장의 인파 속이고 인민의 바다에 사상의 닻을 내려야 된다. 소련을 보고 혁명을 한 게 아니라 민중을 보고 혁명을 하는 거다.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이런 게 북한의 주체사상이 이야기하는 인민대중 중심과 비슷한 건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은 북한은 주체사상의 본질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민은 뭐냐는 거예요. 주체사상이 이야기하는 인민은 역사의 자주적 주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인인 인민,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인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의 이름이 주체사상인 거죠. 그런데 인민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항상 지위와 역할이 같은 건 아니라고 주체사상은 설명합니다. 먼저 인민이 참다운 역사의 주인이 되려면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취와 압박을 받는 계급사회에서 인민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급이죠. 그러면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합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야 진짜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민이 역사의 주인이 되려면 수령과 당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체사상은 주장합니다.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도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의 다주적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만약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으면은 그게 역사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사람이 제각각 아무렇게나 있어도 모두 사회의 주인인 건 아닙니다. 주체사상이 말하는 것은 수령과 당의 영도를 받아서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이 된 인민대중만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역사의 다주적 주체를 정확히 말하면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서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인민은
역사의 자주적 주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자주적 주체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다. 즉, 북한이 이야기하는 인민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체사상에서 이해하는 인민입니다. 이걸 더 정확히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수령, 당, 대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수령을 보자면 주체사상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중에서 수령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수령 결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체사상이 말하는 수령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 지도자와 개념이 다릅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 셈에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바탕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수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분석, 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반 정치 지도자는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니 나를 따르라 라는 식으로 국민을 이끈다고 한다면 주체사상이 말하는 수령은 인민의 요구가 뭔지 파악해서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사상을 제시하고 인민 대중에 의거해서 인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주체사상은 수령이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다, 가장 위대한 영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서 당은 무엇이냐면 주체사상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 부대, 이 핵심 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라고 당을 설명합니다. 이 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도사상과 조직입니다. 그게 있어야 당을 만들고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체사상에 따르면 지도사상을 창시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수령입니다. 그리고 인민 속에서 우수한 핵심을 뽑아서 조직을 만드는 것도 누구냐 하면 바로 수령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당은 수령과 인민을 조직 사상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중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체랑 비교를 하면은 뇌에서 각 몸에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라고 신호를 보내면 중추신경이 그 신호를 손과 발, 각지로 전달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수령이 혁명을 진두지휘하면은 당이 인민에게 수령의 지휘를 전달해서 인민을 조직해서 그 지시를 실현해 나갑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작용을 하는 거죠. 손과 발이 느끼는 자극을 중추신경이 뇌로 전달을 하는 것처럼 당도 인민의 요구를 수령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령, 당, 대중에서 대중, 인민대중은 무엇이냐? 주체사상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서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 자기가 역사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령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령으로 해서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자각성을 높이고 자기 힘과 역할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당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도 수령이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도 모두 수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은 수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보자면 주체사상은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동떨어진 별개의 존재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뇌와 손발을 따로 떨어뜨려서 별개의 생명체, 독립적인 존재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사회 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과 인민을 떨어뜨려서 볼 수 없고 하나의 통일체로 본다는 게 바로 주체사상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말하는 수령 결정론과 인민대중제일주의도 서로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수령을 태양에 빗대서 떠받들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을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인민을 수령과 같이 받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은 수령을 태양으로 받들고 또 인민을 수령처럼 받드는 걸 통해서
북한은 수령과 인민을 하나로 이으려고 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민대중제일주의, 수령제일주의, 당제일주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이거는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디서는 사람의 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디서는 사람의 손과 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이런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각각의 별개의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모두 사람에 대해서 다룬다고 보는 것처럼 북한의 이런 이론들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인 수령과 당과 대중의 통일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각도를 달리해서 조명한 거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령도 인민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주체사상에 대한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보면 한 개인인 것은 맞죠. 하지만 수령은 개념 자체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령은 사회정치적 존재로 봐야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수령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서 뇌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지 한 명의 개인, 단순히 인민 중 한 사람으로 보면 주체사상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주체사상이 말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은 곧 당이고 곧 인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결사옹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거고 이런 노래도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수령을 한 명의 사람으로 보면 이 노래 가사는 틀릴 수도 있죠. 한 명의 개인, 한 명의 생물학적 사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 사회정치적 통일체로 보아야 이 가사가 정확히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야 수령이 없으면 인민도 없고 수령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라는 개념이 해석이 가능한 거죠. 지금 북한이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성대히 경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주체사상의 수령에 대한 관점을 적용하자면 북한은 단순히 한 개인을 축복하고 경축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와 조선노동당과 인민대중, 다시 말해서 북한 전체의 혁명과 건설의 역사를 경축하고 북한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아침 햇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집필하는 이형구 연구원의 신작 신제국주의의 몰락.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출간된 지 105년.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미국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체제가 왜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책 신제국주의의 몰락.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